안녕하세요. 친절한 손원장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세계적인 발명을 해서 일론 머스크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일 그걸 포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저라면 돈의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살린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공수정체를 개발한 닥터 해롤드 리들리 박사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당시 영국에서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리들리 박사는 이 부상당한 조종사들의 눈을 치료하던 도중에 특이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전투 중에 부서진 전투기 캐노피 조각이 눈 속에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의 눈에 염증이 거의 안 생겼던 거예요. 이 투명한 캐노피는 이 PMMA라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물질이 눈 속에 들어가면 심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물질은 놀랍게도 눈 속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온 리들리 박사는 어느 날 자신의 수술을 참관하고 있던 의대생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한 그 자리에 왜 인공으로 만든 물질을 넣지 않습니까? 만약 저였으면 일하느라 바빠서 그냥 흘려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들리 박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조종사들의 눈 속에 있었던 그 플라스틱 조각을 떠올리면서 이 PMMA 조각으로 눈 속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하게 돼요. 인공수정체는 간단히 말하면 눈 속에 들어가는 작고 투명한 렌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 속에 있는 자연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백내장이 되는데 이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면 그 자리에 대체를 할 수정체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인공수정체가 없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안경을 써야 했어요. 제가 지난번 화가 클로드 모네 이야기할 때 모네가 백내장 수술하고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썼던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 시절에는 이 코카콜라 병의 바닥처럼 두꺼운 안경을 쓰는 게 백내장 수술하고 잘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되면서 백내장 수술은 단순히 혼탁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시력을 회복하고 또 교정을 하는 수술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리들리 박사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시도하는 기술이 동료 안과 의사들에게 거센 반발을 일으킬 걸 미리 예상하고 굉장히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렌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동료 안과 의사나 화학자들과 회의를 할 때 이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인공수정체가 막 남용이 되면 환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해서 첫 수술을 하고 그 사실을 바로 발표하지 않고 2년이나 넘게 조용히 경과를 관찰하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내가 그런 수술을 처음으로 했다고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 리들리 박사의 신중함 덕분에 이 인공수정체 기술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This is the cataract which I have just removed from this patient's eye. 1949년 11월 리들리 박사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합니다. 당시 사용된 렌즈는 다리가 없는 단순한 바둑알 모양의 PMMA 렌즈였어요. 이 처음으로 개발할 당시에는 이 바둑알 모양의 렌즈를 고정할 다리 모양의 지지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렌즈가 눈 안에서 고정되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거나 위치가 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굴절력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이 첫 수술 후 마이너스 14디옵터라는 엄청난 초고도 근시가 발생했어요. 결국 첫 수술은 실패로 돌아갔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눈 속에 삽입되었던 인공수정체는 제거되게 됩니다. 당시 의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과감한 혁신에 박수를 보냈을까요? 아니죠. 1747년에 다비엘 때도 그렇고 1973년에 켈만 박사 때도 그렇고 의사들은 새로운 시도에 조롱하고 비판하기 일쑤였어요. 특히 눈 속에 이물질을 집어넣다니 이게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짓 아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리들리 박사는 담담하게 이러한 비난들을 받아들이고 기술 개선에 꾸준히 몰두합니다. 특히 그는 인공수정체의 다리를 만들면서
인공수정체가 눈 가운데에 계속 위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잘 볼 수 있도록 인공수정체의 굴절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해냅니다. 지금은 백내장 수술하고 인공수정체의 그 굴절력을 조절해서 수술 후에 멀리 잘 보게 할지 가까이 잘 보게 할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인공수정체의 굴절력이 매우 중요하고 사람에 따라서 굴절력을 다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것도 이 리들리 박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술은 점점 발전합니다. 1978년에는 눈 속에 접어서 집어넣는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되고 1980년대 들어서 드디어 인공수정체가 FDA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르러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수정체의 기술이 보편화됩니다. 지금 현대의 백내장 수술의 공식 명칭은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인데요. 이 중 앞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은 찰스 켈만 박사가, 그리고 뒤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바로 리들리 박사가 개척한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구나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죠.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으면 특허도 내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리들리 박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인공수정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 기술이 인류 모두에게 쓰이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의료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정말 다들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이 페니실린 개발한 사람 큰 돈 벌었죠. 인슐린 개발한 사람도 정말 큰 돈을 벌었어요. 심장박동기 정말 큰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학 기술들이 기업에 의해서 특허화되고 또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던 시기였는데도 리들리 박사는 본인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인공수정체 기술을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버립니다. 리들리 박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술을 풀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인공수정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특히 이 제3세계 잘 못 사는 지역의 환자들도 로열티 지불 없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다양한 인공수정체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형태나 재질의 렌즈가 개발되게 돼요. 세 번째로, 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수정체 시장을 바탕으로 안과 전문 기업들이 탄생합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 기계나 눈 속에 주사하는 약을 만든 회사들도 이 시기에 인공수정체를 개발하면서 성장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들리 박사는 단순히 인공수정체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안과의 역사를 수십 년은 앞당긴 선구자였던 거예요. 이 리들리 박사는 생애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정당한 평가를 받습니다. 1986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고 1994년에는 안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인 메달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2000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귀를 받아서 Sir Harold Ridley, 그러니까 해롤드 리들리 경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도 별다른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던 거죠. 특허를 자기가 포기했다고 막 내세우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다만 후배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만든 인공수정체가 인류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죠. 그가 만든 인공수정체는 오늘날 다초점 인공수정체, 난시교정 인공수정체, 그리고 심지어 백내장 수술 후 굴절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저 같은 안과 의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이 인공수정체가 바로 리들리 박사의 손에서 시작됐어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